조계종이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조계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정청래 의원에게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TN이 천지남과 주어사의 천주교 성지화 논란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천주교가 조선시대 사찰인 천지남과 주어사를 성지화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립공원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덕문 스님은 문화재 구역 입장료와 관련해 전통사찰 보존지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루공양 정신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합한다고 임돈희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관사 바루공양은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가 남긴 86글자 법어에 담긴 법화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천태종은 학술대회를 계기로 종단기 틀이 더욱 견고해지길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로 시작된 파장이 중앙종회와 집행부, 신도단체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촉매가 됐습니다. 조계종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의 종교 편향과 왜곡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범불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첫 논의 안건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일방적인 사과 방문이 전국 사부대중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와 전국 비군의회까지 종단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가 어제 한자리에 모여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에 대응할 상시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집행부의 미흡한 대처에 먼저 참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종단으로서는 철저히 규명돼야 될 일이고 미흡하게 대처를 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참여를 드립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한 번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중앙종회의장을 비롯해 호계원과 교육원, 전국 교구본사 주지는 물론 신행단체까지 각계 대표와 회원이 대책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골고루 포진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을 계기로 출범했지만 국시립 합창단의 종교 편향 공연을 비롯해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종합부동산세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롯되어 온 종교 편향 행태에 상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했는 척 됐었고 또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서 저희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더 이상은 자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한 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위원회는 1년의 대응에 앞서 정청래 의원의 막말 발언을 첫 안건으로 상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와 사과받길 강요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국민 불편 사항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기존과 다름없는 말뿐인 정청래 의원의 대응이 불교계를 반복해서 우롱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위원회는 정청래 의원의 사퇴와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의원이 범불교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반발해 끝내 예산안 처리를 거부했던 중앙종회가 다음 달 16일 임시회를 소집해 2월된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어제 오후 연석회의를 열고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회기로 제223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23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건과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 출가 장려특위 구성 등 222회 정기회에서 2월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앙종회 의장 금호 스님은 종회의 의무와 책임을 감수하며
임시회 소집 배경을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각성을 아시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아시고 저희들은 또한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이제 종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또 의무와 책무를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BTN 불교TV가 천지남과 주어사의 천주교 성지화 논란에 대해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천주교가 조선시대 사찰인 천지남과 주어사를 성지화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천지남과 주어사 일대를 천주교 성역화하려는 움직임은 천주교계의 오랜 염원으로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절로 숨어든 천주교 학자들을 스님들이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남아있던 해운당 대사의 부도탑비를 불교계와 상의 없이 옮겨버리는 등 불교 지우기를 하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유일신을, 우리의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전부 다 퇴출 대상이고 억압 대상이고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교화돼야 될, 그러니까 거기 말로 하면 선교돼야 될 그런 대상이지 그 역사를 남기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불교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천주교의 성지화 작업 자체에 대해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화합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천지남이나 주어사를 한국 천주교 발상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마치 자신의 조상이 그 주인 있는 집에 좀 며칠 머물렀다고 해서 후손들이 와서 이거 우리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천주교의 활동 배경에 한국 천주교 역사의 시작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천주교 전례를 200년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 일환으로 마산 교구가 미사를 개최하고 지자체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군종 신부를 기리는 공원을 만든 겁니다. 창원시하고 해서 거기에 세스페데스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스페데스 신부가 배에서 내리는 장면, 제가 가봤더니 평화롭게 내리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일본군이 군종 신부가 오는데 평화롭게 그렇게 올 리도 없고. 불교계는 올바른 역사 위에 종교 화합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2부작 특집 프로그램 천주교의 역사 지우기, 천지남과 주어사, 누구의 성지인가 1부는 오는 29일, 2부는 30일에 저녁 7시 반에 각각 방송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립공원 정책을 평가하고 현행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해 전통사찰 보존지의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7% 정도가 사찰 소유의 토지입니다. 각 사찰은 도감을 두고 운영해오며 사찰 주변의 산림과 자연 환경을 보호 관리해왔습니다.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직접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게 해 국민적 오해를 사고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졌으나 실질적 개선은 없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한국환경생태학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자연 환경 보존과 관련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정책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을 논하는 이 자리는 매우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의 한계와 쟁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일보 전진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스님은 사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정부를 거치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입장료와 관련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전통사찰 보존지에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공원과 또는 전통사찰과 또 국민과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같이 영위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전통 문화 경관을 미래에 대해도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자연공원법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과제에 대한 요약 발제가 있었습니다. 발제 후에는 6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진관사는 바루공양의 전통을 이어오며 현 시대와 함께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진관사 바루공양의 가치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고 무한적 리필 음식 소비에 익숙한 현대사회, 환경오염으로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세계는 비만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의 식사법인 바루공양은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 먹고 일체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루공양이 환경과 비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바루공양은 이러한 무한적 음식 소비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회 은평문화포럼 진관포럼이 어제 한문화체험관 지하 1층 흑다움에서 열렸습니다. 임돈희 교수는 평등과 청결, 청빈, 공동체 사상 등 바루공양 정신이 유네스코의 새로운 목표인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진관사 바루공양은 갈등과 환경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진관사 바루공양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류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음식을 버리는 것은 곧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내재화한다면 정말 감히 음식을 남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진관사는 1960년대 진관 스님이 중창불사를 시작하면서 선방을 통해 지금까지 바루공양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루공양을 계속 이어왔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오는데 보통 동방화를 입고 하는 바루공양은 저희들이 아침에 하는 공양이고 법공양이라 해서 가사 장상을 수하면서 연법하게 하는 것을 이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진관사는 바루공양을 통해 전통을 잇고 지금 이 시대와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가 유일하게 남긴 86글자 법어에 담긴 법화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천태종은 종단기 틀이 더욱 견고해지길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예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게 니라. 천태종의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가 한편의 문장으로 유일하게 남긴 86글자의 법어입니다. 명장사 주지 도웅스님은 천태종의 각종 법회에서 반드시 봉독하는 대조사의 법어는 천태종 소위경전인 법화경을 바탕으로 불법의 대의를 간명하게 밝힌 가르침이며 깨달음이 무엇인지 문자로 드러낸 오도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조사께서는 법화경의 진리를 체득하고 생과 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몸소 일깨워 주시기 위한 가르침을 천태종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지난 26일 서울 관문사에서 상월 원각대조사와 법화 사상을 주제로 2021년도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교학 연차는 정신 자산의 향상과 수행 정진의 발판이 된다며 종지 종통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의 대의를 회통하고 종단의 정체성을 경무히 논중하며 미래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이날 학술대회는 도웅 스님에 이어 이기훈 동국대 교수와 이광도 금강대 교수 등이 상월 원각대조사의 오도 법문과 교시문, 천태종 성전의 법화 사상에 대한 고찰을 이어갔습니다. 교육부장 갈수 스님은 질병의 위협과 방역의 준엄함이 공존하는 시대지만 이 같은 학술 연찬이 종단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토대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결과를 통해 종단의 기틀이 더욱 견고해지고 수행과 전법, 교화가 광활하게 되니 전 세계가 처음 걸어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의 사상이 불자들의 신행에 밝은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여성불자들을 발굴하고 대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불교 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회가 올해 10차 회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1,000명이 넘는 제가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는데요. 여성불자 108인회는 더 다양한 보살행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 리더 모임인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회가 제10차를 맞았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21주년 기념식과 제10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식을 열고 대표 여성불자 단체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제10차 여성불자 108인들 가운데 대표 소감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맡았습니다. 동료 불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그렇게 실천하면서 앞으로 잘 사귀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경년으로 한 번씩 108인을 선정해온 여성불자 108인회는 이번 선정을 통해 1,000여 명에 달하는 제가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지켜봐온 비구니 스님들도 격려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불교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또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이 돼서 존경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 기념에 맞춰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불자 학생 10명에게 지혜장학금 총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여성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성불자들의 지도자 양성, 생활 수행 문화, 그리고 불법의 사회적 실천을 통한 행복한 생활이라고 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곳은 부처님과 만나고 새로운 삶의 도전을 준비하거나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정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전문 인력을 갖춘 여성불자 108인회는 앞으로 차수, 분야, 지역별 모임을 통해 적극적인 대사회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경남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양대학교 창원 한마음병원이 BTN 불교TV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은 미디어 홍보 강화로 외연을 넓히고 BTN은 불자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조현재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의창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창원 한마음병원. 경남 최대인 1,008석의 병상 규모로 최고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병원을 기조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와 창원 한마음병원은 지난 25일 업무 협약을 맺고 승가와 제가 불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제 불자들 대부분 나이 드시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병원을 찾는 일이 많을 거고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편케 좀 저희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BTN 불교TV는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환자의 진료와 건강검진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그랜드 머큐어 엠버서더 창원호텔 및
연계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와 불국토 상저회원 등 12만여 명도 창원 한마음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에 가입하는 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마음병원의 이사장 하춘식 이사장께서는 수많은 자비행을 펼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마음병원이 약사도량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는 것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한마음병원과 불교TV가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비보살행을 펼친다는 것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의 영상 포교와 창원 한마음병원의 의료 포교가 만나 전법과 포교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사부대중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조계사와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올해도 난방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김문주 가피봉사단은 어제 관내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 등에 전달할 전기장판 100개를 종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겨울철 화재 원인의 1위인 노후 전기장판을 교체해 이웃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900여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은 종로구 산하 17개 동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 개인택시불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5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봉행된 33주년 기념법회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회원정사 주지 원허스님, 생명나눔 실천 부산부 본부장 자인스님, 이무영 회장, 김호덕 부산개인택시 조합이사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 200만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100만 원, 장학생 20명에게 총 2천만 원, 우수활동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경선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를 배워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이무영 회장은 거리의 포교사로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불교연합이 지난달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방역 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무관부에도 어린이용 싱그라미 마스크를 전달하며 미얀마 정상화를 기원했습니다. 국제불교연합은 지난 25일 주한 미얀마 무관부를 방문해 주식회사 SJ파워 등 불자 기업이 후원한 5천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불교연합 공동이사장 버빌 스님은 미얀마가 혼란스럽더라도 코로나19부터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미얀마의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무관부 딴타이 국방무관은 미얀마 현지는 많이 안정돼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한국 불교계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불교기후행동 집중행동의 날을 맞아 신공항 반대 서명운동, 텀블러 사용 장려운동에 나섰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25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전국 10개 신공항 반대 서명과 텀블러 사용 장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등 전국에 새로 들어설 10개의 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 10,000명의 서명을 얻어 환경연대와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알릴 계획입니다. 더불어 갈수록 심해지는 일회용 쓰레기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를 위해 텀블러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